벌써 이제 11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참사에 덮여서 뭐 많은 이슈들이 이제 매몰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639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세부 심사에 돌입했는데 이제 여야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여야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고 힘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잡음이 예상됩니다. 먼저 예산 소위를 앞둔 여야 대립 상황을 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특히 용산의 용자만 들어간 예산안은 전액 삭감, 칼로 무차별적으로 휘두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대통령실 눈치 보지 말고 민생 예산 대폭 증액해라. 그리고 혈세 낭비, 초보자 감세도 저지해라. 완전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용산공원 조성사업 303억 원 전액 삭감 내용이 수정안에 담겼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을 두고 그러니까 애초에도 우려가 됐던 부분이죠. 용산으로 이전하면 분명히 돈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투입되고 내년에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우려됐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전체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639조 원이지 않습니까? 639조 원에 어느 특정 공원을 하나 신설하는 데 들어가는 약 한 300억 정도의 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본다면 굉장히 미미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안이 화두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가? 지금 여야가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얼마나 더 반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숙제와 또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정부가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제어를 하면서 아니면 좀 견제를 할까에 대한 이런 방점을 찍고 하다 보니까 예산안 가지고 아주 작은 부분, 미미한 부분 가지고 충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가 예산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민에게 설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통의 대개의 예산안 같은 경우는 정부가 깜깜이로 만들고 국회에서 여야가 공방으로 치닫다가 결국 결과론적으로 타협 아닌 타협을 통해서 방망이를 3번 두드리면서 통과시키는 이런 경향이 발생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유달리 정권은 바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권력은 여전히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예산안을 삭감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수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지 대통령실이라고 해서 대통령실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깎는 것은 저는 뭐 그건 의회 권력의 횡포라고 보고 정부도 또 마찬가지로 사실 12월이 되면 예산안 처리해야 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국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왔는가? 여야가 대치할 수밖에 없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게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또 한번 되새김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경찰이 뜨거운 감자가 됐었는데 앞서 이제 이번 참사를 두고도 경찰의 질타 그리고 이번 정권 들어서 경찰국이 신설됐는데 이 예산을 놓고도 뜨겁습니다. 자,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경찰국 예산 삭감하겠다. 경찰이 헬로윈데이 대응 잘했던 것을 이번 정부에서 들쑤셔놔서 그러니까 이 참사의 원인도 결국에는 왜 잘 일하던 경찰국이라는 걸 신설하면서 거기에 또 새로운 인맥과 파벌이 형성되고 그렇다 보니까 참사로 이어진 거 아니냐라는 질타까지 나왔습니다. 이 행안위 예산 삭감은 예견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입법기관 국회가 다수결로 통과시킨 법을 일종의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사실상 뒤집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을 정부가 뒤집었으니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찰국 예산 6억 원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행안부 장차관 업무 추진비도 줄이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건데 문제는 예견된 일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냥 예산을 들이민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것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국민의 여론으로 야당을 압박해서 통과시키거나 아니면은 타협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타협을 할 여지가 있는가 또는 국민의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여론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여당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예산안과 관련돼서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발을 해도 결국에는 민주당의 그 다수석을 막아낼 방법은 없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예산들에 대해서 일단은 삭감하겠다는 전략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삭감된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삭감을 하게 되면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곳은 예결특위밖에 없어요. 여기서 다시 올리거나 정부가 원하는 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예결특위는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된 정부 예산을 다시 되돌리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게 거의 뭐 예산 통과가 사실상 거부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올 연말 예산 정국이 굉장히 뜨겁게 변화질 가능성이 지금 벌써 예고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예결위에서 뭐 타협은 지금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초유의 준 예산이 등장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 측에서 이제 준 예산이 국민의힘이 그래도 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보고 여기에서의 갈등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준예산이라는 건 법에 정해져 있죠. 법정 시한 안에 그 내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정부는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집행되는 예산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과도하게 집행된 예산은 다시 이 본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에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돈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말이죠. 과거에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른바 정부가 셧다운, 문을 닫는 일들이 몇 차례 반복됐습니다. 정부와 의회가 대립하니까 결과론적으로 누가 손해를 보는가? 국민이 손해를 본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여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예산안은 처리하는 것, 편성하고 처리하는 것은 그건 의무다. 이 의무를 피할 길은 없다.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여야는 합의를 하든 어쨌든 통과를 시켜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야당이 이렇게 무리수를 둔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 이면에는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여당에서는 야당을 제대로 설득해 왔는가, 제대로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해 올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구축해 왔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렇게 법정 기한 내에 처리가 되든 안 되든 이런 일이 내년에도 반복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여당도 야당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세심한 좀 어떤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산 전국 이전부터 다양한 이슈들에서 여야가 대치할 때 항상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지지부진하면은 국민들을 생각하고 민생을 하자 이렇게 각자 발표만 했어요. 근데 이번 예산 들여다보면 그런 게 좀 보입니까? 민생 예산이 좀 보입니까? 뭐 있죠. 여러 가지 이제 특히나 이제 미래 먹거리 관련된 예산들도 있고 또 민생 관련된 예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국민들이나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는 뭐 용산 관련 예산, 경찰국 예산,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관련된 예산 이런 것들만 주로 나오거든요. 저는 뭐 예를 들어 앞서 얘기했던 것들은 얼마든지 저는 여야가 싸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최소한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예산, 국민에게 직접적인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이런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대화와 타협 안 할 거면 여의도 왜 갔습니까? 자신의 주장을 길거리에서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의도를 들어갔다는 거는 대화와 타협을 하기 위해 간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건 모르더라도 미래 먹거리, 우리가 지금 고물가, 고환율, 저성장의 위기 속에 빠져 있는데 이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거다. 이거를 여야 모두가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과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환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